이제 조사받다가 구속된 피의자들은 검찰청 내 구치감이라는 데 가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거기 갔다 왔다가 본인들도 힘들고 교도관들도 힘들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조사 분위기도 깨지고 거기서 음식을 시켜가지고 수사관도 먹고 피의자도 먹고 그 교도관들 뭐 이상한 그러니까 뭐 사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시키는 거니까 그렇게 먹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적어도 동료 선후배 검사들은 그건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왜 수원고검장이 나서서 속죄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검사의 도리다 이런 얘기까지 하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지 않겠어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전체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고위 검사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희가 선회를 하고요. 그 자체가 지금 뭐 전혀 없었다든지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특검에서나 어디서나 그 밥은 먹어야죠. 밥을 안 먹고 수사할 수는 없고 그리고 특히 구속 피의자 같은 분들은 밥을 제공을 해야 되고 아마 그날은 저희가 그 밥때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식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어저께 설주한 변호사가 그 녹취를 하나 공개를 했었는데 보니까 저희가 조사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다시 무슨 조사할 일이 생겨서 저희가 다시 설주한 변호사를 불러서 청으로 다시 오라고 하는 그렇죠. 녹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밥을 제공하게 된 것은 밥때를 놓쳐서 구치감으로 내려가봤자 밥이 없고 밥을 못 먹게 되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식사가 제공이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를 신속하게 제공을 했고 설주한 변호사가 7시부터 와서 다시 참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 수원구치소와도 모두 협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구치소에서 만약에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피의자 가족이 와서 이거 좀 먹이면 안 될까요? 하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거를 먹였다가는 진짜 거의 뭐가 들었을지도 모르고 그 구치소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구치소에서는 그때 문제를 안 삼았나요? 교도관들은?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식사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밥을 안 먹이면 문제가 되니까. 오히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구치감에 아마 가서 식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른 식사를 시켰고 그 식사를 그 교도관도 다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게 한 번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주말에는 거의 저희가 식사를 시켰기 때문에 그게 좀 통상적인 일이었어요. 통상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소위 말하는 연어술 파티 얘기도 하지만 진술 회유가 있었다. 뭐 지속적으로 형을 좀 깎아줄 테고 바로 석방해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말하자면 진술을 요구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지금 이화영 부지사 얘기하는 것은 사실 피의자로서 얘기를 하는 것일 테고요. 저는 그 자백을 받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하지 말아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증거나 모든 것에 따라서 실체가 맞다면 자백을 하라고 권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들도 자백을 하는 것이 무슨 연어를 줬다고 자백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본인이 봐서 증거사항 명백하기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됩니다. 왜 자백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법이 자백하면 선처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뭐 제안을 했다, 뭐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무엇을 제안했는지, 무엇을 거래했는지는 전혀 녹취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것은 모두 자백하면 선처한다는 그 저희 법의 원칙에 따른 것을 변호인에게 설명하고 변호인은 제 얘기를 듣고 최종적인 방향을 정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피의자였던 이화영 씨는 물론 비리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범죄자였고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동시에 하급자로서 상급자의 비리를 제보하고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부 사정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고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을 독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이화영 씨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서민석 변호사한테 주로 그 수사 상황이라든지 증거관계 그다음에 그 의율될 수 있는 어떤 선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변론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보시면 그 맥락을 알 수 있으실 거고 아마 전체 녹취가 저희가 통화를
최소한 뭐 20통 이상 했는데요. 예. 그게 다 공개가 되면 아마 그 내용을 알 수 있으실 텐데 예. 지금은 뭐 2통만 딱 공개가 돼가지고 예. 거기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 단어 예. 하나하나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맥락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놀랐는데 이제 저도 검사 생활을 하거나 또 변호사로서 활동할 때 검사들을 만나면 이제 일반인이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 얘기가 법률가들 사이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러저러한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걸 지금 변호사가 다 녹취를 해가지고 일부를 공개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사이에선 야 이거 앞으로는 검찰 사건은 변론을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서민석 변호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예. 지금까지 그 공개된 통화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여보세요 예. 끊습니다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수십 통의 통화를 했는데 그 중에 딱 2통화만 공개를 잘라서 하셨음에도 예. 불구하고 자기 말은 안 나오죠. 자기 말을 지금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공개가 안 돼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 통화의 중간을 자른 것인지 예. 마지막을 자른 것인지 그것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요새는 형사는 예. 고소를 해도 예. 진행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제가 사실은 예. 그때 잘 예전에 알고 뭐 있습니다. 울산 분변을 했다는 그런 이제 예.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 제가 그 이성윤 의원이랑 예. 서영교 의원을 사실 형사 고소를 했었는데 예. 그 2년이 다 되도록 아직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예. 아예 형사 고소는 하지 않고 그 민사 소송을 하고 예. 이제 문서 제출 명령을 예. 아마 곧 신청을 할 텐데요. 그걸 신청해서 녹취의 전체를 받아보면 실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수단으로 그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2부 박상용 검사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민주당에서 지금 연어 술 파티 얘기했다가 시간상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밝혀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이 대결했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이재명 사건이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시각은 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당시 이제 그 민주당 대표를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무리를 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건도 사실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고 막 언론에서 이 논란을 일으켜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 형사 사건이 많았는데 그 변호사비를 뭐 쌍방울이나 이런 데 대납해주지 않았냐 하고 수사하다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방북 이 비용 수사로 넘어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기록도 본 적이 없고 거기 기록에 제 이름이 단 한 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형사부 검사로서 사실 쌍방울의 영장이 그러니까 쌍방울을 수사하려는 우리 검찰의 영장이 쌍방울에 유출된 검찰과 쌍방울의 유착 관계를 저희가 감찰 수사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쌍방울 자체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영장을 했는데 그 영장이 엉뚱하게도 피의자인 쌍방울 측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쌍방울 수사도 아니었고 그냥 형사부의 감찰 담당이었는데 그게 검찰에서 유출되니까 감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 1부에서 그 결국에는 그 부분을 수사를 했고 저희 검찰 수사관 그리고 쌍방울의 임원을 구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그 유출을 통해서 증거인멸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울을 결국에는 수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뇌물은 결국엔 대가성을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도대체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런 많은 돈을 줬냐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대북 사업을 했고 그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나가서 돈도 북한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서부터 대북 송금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서 저는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저는 전혀 관여한 적도 없고 아예 사건을 모르고 이게 흘러나온 어떤 그 기록을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물 흐르듯이 이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2차 특검팀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서 위법성을 발견했고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 검사님 말로 하면은
처음에 검찰에서 말하는 보안을 지켜야 될 영장이 쌍방울의 관계 밝혀져서 예. 이게 어떻게 글로 나갔냐 했다 보니까 검찰 수사관이 빼돌린 거고 네. 그래서 검찰 수사관하고 쌍방울 임원을 구속을 했고 예. 이걸 왜 빼돌리냐고 하다가 이제 수사가 됐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거나 혹은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뭐 세게 해라 혹은 철저히 해라 이런 지시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고요. 예. 저는 윤석열 그 전 대통령과 예. 사실 저 수사적으로 해서 한 번도 같이 근무한 적이 없었고요. 예. 한동훈 전 장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제가 기본적으로 그 특수 수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예. 굳이 한 번 했다면 예. 지금 이 대북 송금 수사가 제 첫 특수 사건이자 마지막 특수 예.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없고요.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관여가 없다라고 예. 말씀할 수 있는 게 예. 관여가 있으면 저는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예. 대통령실에서 관여가 돼서 그것이 뭐 장관, 뭐 총장, 예. 그다음에 검사장을 통해서 저에게 지시가 내려온다고 해도 예. 제가 검사로서 그거는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알죠, 그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 예. 뭐 어떤 수사 단서를 준다든지 예. 어떤 수사를 해라고 하명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특정한 증거가 있으니까 이 증거를 쓰라든지 예. 이런 식의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적법하게 밝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상 밝히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게 없었다고 단언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찰 내부 사정을 뭐 일반인에 비해서는 많이 아는 쪽인데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거를 하려고 시켰으면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하고 같이 근무했던 검사를 특수부 검사를 시켰을 것 같아요. 근데 본인 말대로 하면 지금 우연찮게 감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그 지금 심정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 이게 좀 지금은 뭐 제가 무슨 친윤 검사니 그리고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기라성 같은 레전드 특수 선배들과 예, 제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본의 아니게 출세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사부 검사 하다가도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 버리면 예. 굉장히 정치 검사화 돼 버리는데 예. 그러면은 뭐 지금 검찰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예. 그러면 후배 검사들, 예. 그 미래를 지금 책임져야 될 그런 예. 검사들은 얼마나 이에 대한 압박을 많이 느끼고 예. 걱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위축이 될까 예.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뭐 중수부도 있었고 특수 사건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검찰의 특수부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부정적이거든요. 사실 경찰 같은 거예요. 그 특수부 수사가 과거에 문제가 많았던 건 또 사실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특수수사 문제가 많았죠. 예. 어쨌든 이런 결과가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 자체로 문제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예.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예. 특수부 수사를 아예 없애자. 그 저도 부분은 동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형사부 사건, 뭐 예. 마약 사건, 예. 그다음에 여성 아동 조사부 사건, 뭐 이런 사건들까지 모두 다 그 특수부랑 함께 없어진다? 예.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특수부의 부작용이 예. 이 검찰 전체에 미치고 국민 전체에 미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특수부 사건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건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그 녹취록을 보고도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조금 담당 검사로서 이게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녹취록을 보고 어떤 분은 특수부의 비기가 예. 낱낱이 공개됐다. 예. 이것은 뭐 선배들로부터 전수받는 예. 어떤 형량 거래 현장이다. 예.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볼 여지가 뭐 그렇게 뜯어놓고 보면 예.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전체 맥락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그런 이중적 지위 하나는 피의자지만 예. 동시에 제보자이자 목격자로서 본인의 윗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인 자체가 저보다 이제 15기수가 높은 그때 당시에 총장보다도 4기수가 높은 예. 그리고 대법관보다도 다 예. 기수가 높은 그런 선배셨기 때문에 왜 자꾸 네가 뭐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읍소를 하고 뭐 자꾸 약속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냐. 일단 첫째로 그런 선배인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변론은 어땠냐면 지금 녹취록이 2개인데 처음 변론은 어땠냐면 모두 다 우리가 안고 가면 배신을 하지 않으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변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실체를 그러면 그 사면 받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공범으로 생각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런 실체를 알면서도 그걸 왜곡하는 식의 변론을 한다. 이거는 제가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대선배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는 예. 할 수 없는 거고 예. 제가 계속 읍소하듯이 예.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녹취를 보면 나오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저를 잘 못 믿어요. 왜냐하면 예. 너무 평검사밖에 안 되잖아. 아.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자백하면 선처해 줄 수 있는 거 맞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희 윗선에 다 설득을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설득을 하고 저희가 되는 건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얘기 드리고 만약에 되는 건 된다고 저희가 선처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선처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그 형량거래랑 저희가 선처해 주는 것이랑 본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형량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주 법원이 전속적으로 결정합니다. 예, 저희는 그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희가 그 법원이 낼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무리하게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특가법상 뇌물로 하고 그 공범으로 기소하면서 이화영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을 빼고 이런 것은 애초에 저희가 그렇게 기소한들 법원에서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거는 서미석 변호사님이 20년간 판사를 고위법관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 들어보시면 아실 시간이 다 겁니다. 돼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박상현 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